B를 거쳐서 뭐로 가도 돼? C로 가도 되는 거지. 한 군데만 걸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군데를 A에서 D를 거쳐 C로 가는 경우. 여기 선이 하나가 있지. 빼먹을 뻔했어. 그 다음에 두 군데 걸치는 방법. A에서 B 거쳐서 다른 데 걸칠 수 없고 A에서 E를 거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 A에서 D를 거쳐서 E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 두 군데 걸치는 방법 또 다른 거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세 군데 걸치는 방법 있니? 세 군데 걸치는 방법 없지. 세 군데 걸치는 방법은. 그럼 얘네들을 다 따져봐야 되지.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고 A에서 E로 가는 방법 한 가지에 E에서 C로 가는 방법 한 가지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고 A에서 B로 가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니까 여섯 가지. A에서 D로 가는 방법 한 가지, D에서 C로 가는 방법 두 가지니까 두 가지. A에서 E로 가는 방법 한 가지, E에서 D로 가는 방법 한 가지, D에서 C로 가는 방법 두 가지니까 두 가지. A에서 D로 가는 방법 한 가지, D에서 E로 가는 방법 한 가지, E에서 C로 가는 방법 한 가지. 그래서 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 가지수를 다 더하면 10에 13. 13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A에서 D로 A에서 D로? A에서 D로. K에서 E로 눈이 나쁘면 그래서 못 푸는 거야? 나도 맨 처음에 빼먹을 뻔했어. 국어 7번을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쁜 게 일일이 찾는 경우는 이렇게 못 찾으면 틀리는 거고 꼼꼼하게 찾아야 되는 거. 그냥 멍하니 있으니까 졸리지. 수지다. 엎드려 있으니까 졸리지.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D에서 E는 D에서 어디야? D와 E는 화살표 방향으로만 일방 통행이 되고 그 외의 도로는 양쪽 방향으로 통행이 된다고 한다.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 A에서 B를 거쳐 C로 갔다가 다시 뭐로 가는 방법? B를 거쳐 A로 가는 방법의 수를 더하라. 다른 거 간도로는 다시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 없어? 그림같이 도로망에서 일방 통행은 되고 그 외의 도로는 양쪽 방향으로 통행된다고 한다. A점에서 출발 B점을 거쳐 C점을 갔다가 다시 B점을 거쳐 A점으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 자, A에서 B로 가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요거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몇 가지? 두 가지. C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얘에서 얘로 가는 방법은 얘까지 들어가니까 세 가지. B에서 A로 가는 방법은 여기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 72가지가 되겠지. 998 돼요. 998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두 지점 A, B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다음 그림 같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에서는 단 한 번 통과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쳤다 하자.
읽었다. 미안해. 힘들어. 뭔가를 만들 때. 옛날에 책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준 적은 없지. 그걸 주더라도 다 내가 가져오면 요새 너무 힘들어. 보자. 998번. 사탕 새로 살 때가 됐어. 이제 기말고사 내신 대비 들어갈 때 사탕은 또 새로 사야지. 마지막 사탕이야. 10만 원어치 샀는데 한 달 반을 썼어. 반에 한 20만 원은 하냐? 우리 아들한테도 사탕 그 정도 안 사서. 야, 한 달 반 동안 사탕값만 10만 원이 넘는 거 좀 너무하지 않을까? 아니야? 미안해.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이 얘기가 있어. 사탕 종류를 늘려달라? 너지? 누구야 사탕 종류 늘려달라? 기발 없네. 더 이상 사탕 종류가 어떻게 늘려? 야, 솔직히 이거 쓸 말이 있지. 사탕 종류를 늘려주세요.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958 내가 생각했어. 사탕값은 저렴하게, 종류는 많게. 사탕 공장 같으면 막 이렇게 여러 종류 막 사탕 만든 거 있잖아. 나름대로 그래도 니네들 사탕 먹이는 거 조금은 그래도 메이커? 브랜드 있는 거 먹인다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조금 이것들이 사탕 종류로 판가를 말하는. 나 왜 딴반 선생님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딴반에는 조름껌 있는데 왜 우리는 없나요? 너지 조름껌 갖다 달라는 거. 사탕 안 먹어. 그러니까 껌 달라는 거잖아. 껌도 안 먹어. 자, 998 보자. 998번 문제 보면 두 지점 A, B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 방법에서는 단 한 번 통과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없죠. 왜?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은 이 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니까 점은 몇 번만 간다? 한 번만 간다. 그러므로 얘는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보자. 얘는 몇 가지가 돼? 5가지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 외에는 없나? 돌아갈 수는 없잖아. 5가지. 얘는 하나, 둘, 셋, 넷, 5, 6, 7. 그럼 105가지. 답 아니야? 105가지? 맞지? 그치? 지점을 왜냐면 여기가 간 선을 다시 안 간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되는 거야. 선을 안 통과한다면. 근데 얘는 뭐야? 지점은 다시 안 간대잖아. 그럼 꼭지점으로 잡았을 때 이 꼭지점은 몇 번만 지나야 돼? 한 번만 지나야 되니까. 그치? 선하고 점하고 틀리게 생각하면 되겠지. 넘어가서 1007번. 자, 1007번 문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일부 교차로 PQ 지점이 공사로 인해서 얘와 얘는 진입이 제한된대. 즉 이 두 점을 지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방법.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으로 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전체에서 무엇을 생각하면 돼? A에서 P로 가면서 P에서 B로 가는 방법. 이 노선은
이 가지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반드시 P를 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체에서 지금 이 방법을 빼는 거. 즉 우리가 계산할 거는 전체 가지수에서 빼주는 거야. 무엇을?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건 뭐가 있어? A에서 Q를 거쳐 다시 뭐로 가는 방법? B로 가는 방법. 여기에서 또 뭐 해준다? 빼준다.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을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거 할 때 숫자 카운팅 하는 거는 해줬지. 더해서 나오는 거. 그럼 그거를 알고 일반적으로 수의 계산으로 가자. 자, 우리가 할 거는 A에서 B로 갈 때 가로의 선분은 몇 개 생각해? 즉 한 칸당 세로 가로라 간다면 최단 가로는 몇 개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총 5개의 가로의 선을 상관하는 거지. 선생님 저는 이렇게 갈 건데요. 그것도 가로는 실질적으로 5개 사용하는 거잖아. 가로에 있는 최소 단위 선분은 몇 개의 선분을 사용해야 된다? 5개를 사용하는 거야. 세로의 선분은 몇 개 사용하는 거고 4개 사용하는 거죠. 그치? 최단거리를 따지면 가로 5개에 세로 4개를 무조건 지나야 돼. 이 중에 가로를 더 추가되거나 세로를 더 추가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얘를 숫자로 계산하는 건 총 사용하는 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사용을 하는 거야. 좀 이따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 팩토리얼 계산은 알고 있죠? 팩토리얼 계산 뭐예요? 9부터 1씩 빼가면서 어디까지 곱해라? 1까지 곱해라. 9팩토리얼이라는 건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라는 의미야. 이건 알겠지? 자, 9팩토리얼을 가로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의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세로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의 팩토리얼로 같이 나눠주면 돼. 이게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길 찾는 최단거리를 사용하는 방법이야. 이걸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중복순열이야. 근데 여러분들 중복순열이라는 건 어디에 나오는 거야? 확통에서 배우는 거야. 실질적으로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 배우는 건 아니야. 너희들한테 이걸 풀으라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A, B, B를 일렬로 세우는 방법을 생각하면 돼. 얘네들이 일렬로 세우는 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바뀌어도 AA잖아. 그치? 실질적으로 얘를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5개를 일렬로 세우는 건데 똑같은 거 2개는 순서를 바꿔봤자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결과로는 없다. 그래서 그 2개를 일렬로 세우는 거. 마찬가지로 B도 순서를 바꿔봤자 우리한테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 즉 얘네에서 어차피 yes나 우리가 생각할 건 어차피 가로를 하나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로를 어차피 5개 쓰는 건데 이 4개 중에 가로 5개. 요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나를 쓰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지. 즉 A B 라면은 A를 5개 세우는 방법, 그 다음에 B를 몇 개? 총 9개니까 9개를 세우는 것 중에 A 5개 세우는 것과 B 5개 세우는 거는 어차피 우리한테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 하여튼 이거는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중복 이거 할 때 설명을 해줄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얘가 되는 거고 본인이 이거 못 따지겠다. 그럼 뭐 하면 돼? 11 해서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지. 3, 6, 10 뭐 이런 식으로 더해서 나가면 전체 가지수가 나오는데 얘는 어차피 4팩분에 9, 8, 7, 6 곱해주면 되는 거고 4, 3, 2, 1을 4, 2, 8, 3, 3은 9 그래서 21에 6 곱하면
622, 126까지지. 전체가 총 몇 가지가 나온다? 126가지가 나온다. 그 중에서 우리는 빼준다. A에서 P로 가는 방법. 얘는 4, 10, 20. P로 가는 방법은 20까지 곱하기 P에서 B로 1, 1, 1, 2, 3이니까 3가지. 마찬가지 여기에서 또 빼준다. A에서 Q로 가는 방법 2, 3, 4, 5 5가지 곱하기 얘도 1, 1, 1, 1, 2, 3, 4 4가지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므로 126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20 80 빼니까 46가지가 된다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 1008번 보자. 지워도 되겠지? (1008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도로망에서 일부가 침수되어 통행이 제한되어 있다. A점을 출발하여 침수된 곳을 지나지 않고 도로를 따라가는 방법.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반드시 무슨 점? 요 지점을 가야 되고 요 지점에서 무슨 지점? 이 지점으로 가야 돼. 즉 우리가 생각할 건 A에서 P를 거쳐 P에서 Q를 거쳐 무엇으로? B로 가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P에서 Q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렇잖아. P에서 Q로 가는 방법은 최단 거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나머지는 침수돼서 못 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생각을 하면 1, 1, 1, 1 얘도 1이야. 2가 되는 거고 2개 더한 3 되는 거고 얘도 3밖에 없지. 왜? 더할 값이 없으니까. 더하면 4 되고 더하면 7 되는 거고 더하면 5 되는 거고 더하면 12 되는 거지.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12가지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Q에서 보자. 1, 1 1, 1, 1이 되는 거지. 2개 더하면 2가지, 3가지 더하면 3가지 더하면 6가지. 여기에서 요점으로 가는 방법은 2개 더해서 4가지가 되는 거고 2개 더해서 10가지인데 요 지점으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얘에서 솔직히 얘네들을 더해서 얘고 얘에서 얘를 더해 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없으니까 한 가지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 가지수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므로 얘네들이 더하면 몇 가지? 14가지. 얘가 14가지가 된다. 얼마야 곱하면? 168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176쪽에서 1017번은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돼. 1017번과 1019번. 근데 1019번은 너무 기본적인 거여서 필요 없는데 1017번 문제는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바로 1017번 문제를 풀어봐라.
알았어? 1010좀 풀었는데 왜 멍 때리고 있어? 시험에 나온다고. 내가 웬만하면 여기 페이지는 우선 안 풀잖아. 그런데 풀라고 하잖아. 이유가 있으니까 풀라고 하겠지. 다 나왔니? 이거 풀 줄 알아야 돼. 자, 우선 보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 3장이 있고, 5,000원짜리 몇 장? 2장이 있고, 1,000원짜리 몇 장? 7장 있다. 이 지폐를 전체는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 거스름돌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거다. 단 영어는 지불하지 않는다. 자, 방법! 가장 간단한 거지. 방법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갖고 있는 거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한 가지를 더 하라고 했지. 방법은 3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7 플러스 1이야. 근데 뭐는 제외하지? 영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하지. 그럼 여기서 뭐만 해주면 돼? 빼기 1을 하면 되는 거지. 즉 4 곱하기 3 곱하기 8 빼기 1이니까 12, 96에 1 빼니까 95가 되겠지. 이게 A의 값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금액. 금액은 뭐 하라고 했어? 환전하라고 했죠. 생각하는 거야. 10,000원짜리를 준다면 다른 사람이 10,000원짜리를 줬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환전해 줄 수 있어? 5,000원짜리 2개니까 10,000원은 환전해 줄 수 있잖아. 그럼 뭐 해라? 환전해라. 그럼 얘는 5,000원짜리 몇 개가 추가되는 거야? 6개가 추가되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나는 5,0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걸로 8개 있는 걸로 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5,000원짜리를 누가 나한테 줬어. 그럼 난 1,000원짜리로 바꿔줄 수 있냐는 거지.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무엇으로? 1,000원짜리로 바꾸는 거지. 5,000원짜리 8개 있으면 1,000원짜리 몇 개 줘? 40개 주겠지. 그럼 실질적으로 나는 1,000원짜리 몇 개 있는 47개 있는 것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야. 즉 금액은 얼마가 된다? 47가지가 되니까 B값은 얼마? 47이 되겠지. 틀렸어? 바꿀 수 있어야지. 1,000원짜리 2개가 있어야지 바꿀 수 있는. 1,000원짜리 아니 뭐라고? 5,000원짜리. 그냥 10,000원짜리 3개 6개를 바꾸면 안 돼요. 10,000원짜리 3개를 주면 6개가 그 5,000원을 10,000원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개수가 돼야지 바꿀 수 있는. 그치. 왜냐면 내가 10,000원짜리를 내는 것과 5,000원짜리 2개 내는 것과 금액은 같아지잖아. 그치? 근데 얘가 지금 10,000원짜리를 내가 1개 있다라고 쳐. 5,000원짜리가 2개 있어. 그럼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의 종류는 5,000원 지불할 수 있지. 10,000원도 지불할 수 있지. 근데 10,000원을 지불하는 게 10,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2개 지불하는 방법은 틀리지만 금액은 같잖아. 그럼 우리는 금액에서는 상관 안 한다는 거고. 또 뭐? 15,000원 지불할 수 있잖아. 그게 10,000원짜리 하나에 5,000원짜리 하나. 또 뭐도 지불할 수가 있어? 20,000원도 지불할 수가 있지. 다. 그럼 얘를 봤더니 다 단위가 얼마씩 늘어나? 5,000원 단위로 늘어난다. 그래서 얘를 5,000원의 개수로 환전하는 방법의 수와 똑같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환전이라는 용어를 써서 바꾼다는 거지. 근데 10,000원짜리 갖다는 15,000원을 만들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로 5,000원짜리 내가 2개가 있어. 1,000원짜리가 7개 있고, 그럼 얘는 1,000원짜리 하나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고 3개 써도 되고 4개 써도 되고 5개 써도 돼. 하지만 얘 하나에 얘 하나 쓴 6개 써도 되잖아. 7개 써도 되고 8개 써도 되고 9개 써도
10개 써도 되는 거고. 근데 얘네들을 봤더니 얘 가지수를 계산하는 것 같고 필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얼마? 10,000원 17,000원까지 11, 12, 13, 14, 15, 16, 17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봤더니 그냥 얘를 무엇으로? 이 금액으로 맞춰서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만약에 5,000원짜리가 2개가 있는데 1,000원짜리가 3개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지수를 생각해 본 거지. 1,000원, 2,000원, 3,000원은 얘로 만들 수 있죠. 4,000원은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5,000원은 만들 수 있어. 5,000원에 또다시 얘인 6,000원, 7,000원, 8,000원은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봤더니 9,000원은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11,000원, 12,000원, 13,000원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거로 봤더니 진짜 얘 2개와 얘 3개라고 놓고 경우의 수를 따진 방법의 수하고 같은 경우가 나온다. 그러니까 환전이 이 아랫돈으로 환전이 안 되면 4가 잘리는 거잖아. 환전이 안 되는 거야. 그 단위가 우리한테는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하는 거와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다 찾아봤더니 이런 환전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의 수와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 방법으로 쉽게 계산을 하자는 거야. 일일이 타짜. 이런 방법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서술하면 나오면 우리는 이거야. 10,000원짜리 3장은 5,000원짜리가 2장이 있기 때문에 5,000원짜리 6장으로 바꾼 거와 가지수가 똑같다. 그럼 나는 5,000원짜리 8장 있는 거와 같고, 근데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7장으로 5,000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는 5,000원을 1,000원짜리 40장으로 바꿔서 가지수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경우 수가 나온다라고 해서 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또 다른 풀이법이 아니라 증명이 아니라 경우의 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경우의 수에서 증명 문제는 없지. 그 식에 일반식이 있는 건 있어도. 자, 다음을 보자. 드디어 이제 순열이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야. 문제를 읽고 얘가 순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를 분류해내야 돼. 이 분류만 하면 나머지는 다 뭐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문제. 즉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다음 문제가 순열 문제인지 다음 문제가 조합 문제인지를 분류해내는 연습이 우선 돼야 돼. 알겠지? 자, 순열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책에는 순서가 있는 경우야. 조합이라는 건 뭐라고 써있냐면 순서가 없는 경우라고 돼 있고, 똑같은 말인데 이 순서라는 단어를 써주면 당연히 아이들이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분간을 해내. 그럼 순서라는 단어를 빼고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야 되잖아. 순서라는 단어를 빼고 낼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이다? 차이가 있는 경우. 조합은 차이가 없는 경우. 어차피 두 개가 똑같은 말인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한다라는 건 반드시 한꺼번에 두 개를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뭐 두 개를 선택한다, 세 개를 선택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뽑는 거야. 뭐? 손은 하나다.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할 건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 앞에다가 뽑아낼 거야. 즉, 한 명을 뽑아서 처음에 세우고 또 한 명을 뽑아서 두 번째 세우고 또 한 명을 뽑아서 세 번째 세울 거야. 그러면 내가 처음에 뽑히느냐 두 번째 뽑히느냐 쓰는 순서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그런 의미야. 내가 처음에 뽑혔느냐 두 번째 뽑혔느냐에 따라서 내가 위치하는 것 또는 결과가 달라지는 걸 우리는 차이가 있다라고. 차이가 없다라는 건 선생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 두 묶음으로 만들 거야.
두 묶음을 만들 건데 하나는 A라는 묶음, 하나는 B라는 묶음을 만들 건데 A라는 묶음에 얘네 세 명을 뽑았어. 근데 첫 번째 뽑아서 놓고 두 번째 뽑아서 놓고 세 번째 뽑아서 놓았어. 그래도 얘네 셋은 다 무슨 묶음에 들어있는 거야? 수업 중 엄마 갖고 아빠 수업 중이야. 미안해 얘들아. 갈 시간에 애를 데리고 뭐 하는 거지? 미안해. 자, 차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즉 여러분들 조합은 단순히 무엇이다? 묶음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묶음을 만드는 걸 우리는 조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A라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예를 들었지만 순열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냐면 반장과 부반장이에요. 조합의 대표적인 예는 회장 2명, 회장, 임원 2명, 주번 지금 주번 있지 니네들? 주번 아니 이건데 이거 다 했어요. 2명. 내가 여기에서 첫 번째 뽑히는 애를 반장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 뽑히는 애를 부반장이라고 할게요. 근데 뽑히는 거야. 내가 첫 번째 준영이를 뽑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은이를 뽑았어. 그럼 첫 번째 뽑힌 애는 준영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반장이 되는 거지. 두 번째 뽑힌 주은이는 홍주은은 뭐가 되는 거고 부반장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이걸 뽑는 거를 첫 번째를 주은이를 먼저 뽑고 두 번째를 준영이를 뽑았다고 하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 바뀌게 되는 거지. 이렇게 결과가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첫 번째 준영이를 뽑고 두 번째 주은이를 뽑았어. 첫 번째 뽑아도 주번이고 두 번째 뽑아도 주번이야. 근데 이게 순서를 바꿔서 주은이를 먼저 뽑고 준영이를 뽑았어. 뽑힌 건 둘이가 똑같지. 얘는 순서를 바꿔도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주번으로 똑같잖아. 그럼 결과에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뽑히는 순서에 상관없이 결과가 같으면 조합인 거고 뽑히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됐니? 순열과 조합의 문제를 풀 때 다음을 읽었는데 첫 번째 뽑히느냐 두 번째 뽑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 그럼 우리는 순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안 바뀐다. 그럼 뭐? 조합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 분류가 되게 중요해. 지금은 여러분들 순열과 조합 단 두 개로 분류하잖아. 이게 이제 확통으로 들어가면 순열 중에서 그냥 순열이 있고 중복 순열이 있어. 조합 중에서도 조합이 있고 중복 조합이 있고. 그게 똑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차이가 커. 계산법이 아예 틀려져. 그럼 그 차이를 너희들이 분간해내면 단순 곱하기 더하기 빼기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차이를 못 느끼면 그냥 틀리는 거. 얘 연산은 간단해요. 즉 순열이라는 건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n개 중에 우리는 r개를 선택을 할 거야. 선택을 하는데 순서 일시 또는 결과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고 NPR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고 순서가 없는 경우는 NCR이라는 무엇을 한다? 계산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NPR이라는 건 의미는 뭐야?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실질적인 NPR이라는 공식은 계산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한다는 뜻이야. 이거를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어떤 거? 다음 식이 맞는가를 확인하라는 문제에서 딱 한 번 사용하는 건데 NPR은 어떻게도 쓸 수 있다?
얘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다라는 연산기호식을 사용할 수도 있어. 여기에서 팩토리얼은 뭐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 그 수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냥 다 곱하라는 수. 거기에서만 유일하게 쓰고 너희들은 얘를 할 건데 니네들 이거를 읽으면서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눈에 들어오니? 물론 P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한눈에 들어올 거야. 근데 그게 안 들어온다면 우리는 뭐로 계산하면 돼? 그냥 n이라는 숫자부터 몇 개의 숫자를 r개의 숫자를 곱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0p3이라는 건 어떤 숫자부터? 10이라는 숫자부터. 얘는 10이라는 숫자부터 몇 개의 숫자를 곱해라? 3개의 숫자를 곱하라는 거. 10! 계속 1씩 빼나가는 거잖아. 10에서 1 빼면 9, 1 빼면 8, 1 빼면 7, 1 빼면 6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이런 숫자들 중에 몇 개만 곱해라? 3개만 곱하라는 것과 의미가 같다라는 거야. 10p3. 그냥 얘는 이렇게 계산할 건데 얘를 그렇다고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얘를 이용한 연산을 여러분들한테 시킨단 말이야. 그 문제가 한 문제 나와. 얘 아니면 얘에서 무조건 나오는데 열에 8은 다 얘야. 쉽게 나오면 얘인 거고. 근데 그것도 우리는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왜 선생님 얘기했잖아. 경우의 수에서는 증명 문제가 낼 수가 없다고. 왜? 뻔한 거니까. 풀이법이 딸랑 하나면은 내도 맞출 수가 있겠지. 근데 그 하나를 아이들은 못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들한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공식은 뭐지? 빗변의 길이가 C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건 힘들지. 언제 이용할지를 모르니까. 피타고라스 여러분들 공식이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그게 심한 문제 제일 많이 출제가 돼. 왜? 이용하는 게 무궁무진하니까. 일단은 둘째 치고. 자, NPR의 계산은 얘로 끝나. NCR의 계산이라는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얘는 NCR이라는 건 새로운 계산법이 아니라 얘를 계산한 것 중에서 겹치는 걸 없애주자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1과 2와 3과 4가 있는데 이 중에 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눌 거야. 그럼 우리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눈다면 선택하는 방법은 맨 처음에 몇 가지? 3개를 선택한다고 했잖아. 처음에 나 찾을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 빼서 세웠어. 그럼 나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24가 돼. 얘를 우리는 수식으로 뭐하자?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눴다는 거야. 그러면 얘의 의미에서 뭐가 있냐면 나는 1과 2와 4를 뽑았어. 그러면 1, 2, 4가 오는 경우나 1, 4, 2가 오는 경우나 2, 1, 4나 2, 4, 1이나 4, 1, 2나 4, 2, 1이나 순열에서는 얘 다 같은 경우 틀린 경우? 다 틀리죠. 왜?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니까. 얘는 다 틀린 경우라고 순열은 생각을 해. 하지만 조합은 어차피 뽑힌 거잖아. 어차피 뽑힌 거잖아. 여기에서도 1, 2, 4를 뽑았고 여기에도 1, 2, 4를 뽑았고 여기에도 1, 2, 4를 뽑은 거잖아. 뽑힌 애들은 다 똑같은 거지. 조합은 얘네들을 다 몇 가지로 생각해라? 한 가지로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뽑힌 것들을 뭐 하는 방법이야?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잖아. NCR이라는 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데 이 뽑은 R개를 일렬로 세우는 것만큼 뭐 한다? 겹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로 나눠라? R 팩토리얼로 나눈다. R개를